이번 사건은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도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나 코넬리우스입니다. 그녀는 1996년 2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판사였고 어머니는 변호사로 엘리트 집안임이 틀림없습니다. 한나는 부유한 환경과 함께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그 중에서 피아노를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한나는 학사 학위를 위해 대학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다고 합니다. 한나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푸른색의 폭스바겐을 선물해줬습니다. 이동수단이 생긴 한나는 한가한 시간에 자원봉사를 많이 다녔고 이를 통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습니다. 한나가 2학년이 됐을 때 채슬린 마쉬를 만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성향 자체가 한나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둘이 자주 만났지만 로맨틱한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친구들과 같이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한나가 집에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집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 시각에 남아프리카는 여성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채슬리는 걱정되어 한나와 동행을 하기로 했고 바로 근처에 있는 주차된 한나의 자동차로 갔습니다. 한나는 차를 몰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 주위에 4명의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흰색 차량 뒤에 숨어있던 그들은 몰래 다가가서 차를 시끄럽게 두드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눌렀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약 1분 만에 4명의 남자는 자동차를 뺏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이 끝난 후 4명 중 3명이 차를 타고 떠나고 1명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내슈빌 줄리어스입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차량을 정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앞 좌석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슬리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3시 40분에 모든 준비가 끝난 그들은 차량을 몰고 갑니다. 한나와 채슬리는 둘 다 이 순간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 CCTV에 보이지 않던 한나의 자동차가 약 1시간 뒤 오전 4시 34분에 어느 주유소에서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채슬린을 차 트렁크에 밀어 넣고 그의 카드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 그의 돈을 인출하기 위한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채슬리는 카드 비밀번호를 틀리게 알려줬기 때문에 돈을 뺏지는 못했습니다. 급하게 이동하던 그들은 약 1시간을 이동하다가 멈췄습니다. 한나가 이유를 묻자 담배를 피우러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는 채슬린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유는 채슬린이 카드 비밀번호를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차에서 내려서 그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시점에 그는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들을 봤을 때 두 남자가 벽돌을 쥐고 있는 것까지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한나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한나는 세 남자에게 무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포도밭으로 차를 몰고 갔고 드라이버로 목을 그곳에서 발견한 40kg의 돌로 머리를 짓짓는 바람에 그녀는 즉사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한 젊은 커플이 상쾌한 봄 주말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자연의 소리로 맞이해야 할 아침에 익숙하지 않은 불길한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창문으로 확인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내는 앓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피투성이에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채슬린이었습니다. 산에 버려졌던 채슬린이 기적적으로 살아있었고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거주지까지 온 것이었고 그를 발견한 커플은 갱으로 착각하여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고 그들과 함께 한나를 찾아야 한다고 채슬린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경찰들이 한나를 찾았을 때 이미 한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도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목격됐습니다. 같은 날에 출근하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나의 차를 타고 강도질을 하는 것이 또 다른 CCTV에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카드를 뺏고 ATM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는 것도 찍혔습니다. 3,000랜드를 인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차량을 전당포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복 경찰에게 들키고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훔친 차량은 대충 길가에 세워두고 탑승했던 강도들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실제 촬영 영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도 나와 있는 곳이어서 정말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망 중에 아무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던 그들은 결국 막다른 곳에 몰리면서 잡히게 됐습니다. 정말 한심한 뒷모습입니다. 결국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3월 한나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바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18년 5월 드디어 그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나의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하고 한참 뒤에 입장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들을 자신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확실한 CCTV 영상과 한나를 공격했던 40kg의 돌이 증거물로 제출됐습니다. 채슬리는 울먹이며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율리우스는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동정과 관심조차도 의미 없습니다. 순수한 학생을 소름이 끼치는 행위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강도 4명 모두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폐를 가지고 있는 형제는 한나와 어머니가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버지에게 둘이 언제 집에 돌아오냐고 묻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 코넬리우스 사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